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지난 5.18 기념식 때 김정숙 여사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악수를 거부하는, 악수를 패싱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를 하고 비판을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현충일날은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소식 궁금하니까요. 박창훈 정치부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5.18 때는 악수를 패싱하더니 이번엔 악수를 했다죠? 네, 어제 뭐 등 떠밀려서 악수한 것처럼 악수를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일단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바로 5.18 때. 예, 5.18 때죠. 예. 보고도 그냥 옆에 있는 손학규 대표였나요? 손학규 대표에게 손을 내민 그런 모습인데요. 이때 사실 뒤에 이제 보면 신보라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의원의 표정을 보면 참 어이없어 하는 그렇죠. 표정인데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갔다 온 다음에 5일 만에 보면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예, 부시한테 까였죠. 아, 예, 유명했죠, 아주. 예, 유명하게 까였죠. 옆에 있는 한명숙에게 인사를 하는 바람에 부시에게 인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뭐 추후에 사진을 보니까 이제 악수하는 장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예, 까인 게 보였죠. 그렇죠. 처음에 무시당한 거 맞죠? 예, 얼마나 만만히 보였으면 무시를 당했는지. 나름 대통령 영부인인데. 그렇죠. 근데 까였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참 어이가 없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5.18과 관련해서는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5월 28일에 옳은 소리에 출연하셔서 보신 분들이 평가하실 것 같다. 저는 제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 사람이라서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대신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7대 3으로 서운한 걸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네. 이때도 되게 논란이 많았죠. 뭐 일부러 패싱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 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악수를 안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정말 문제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악수를 안 한 다음에 차라리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그러려고 한 게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뭐 뛰어가 뭐 동선이 안 맞네, 무슨 뭐 차이가 벌어져서 뛰어가느라 뭐 어쨌네, 뭐 박원순도 안 했네, 뭐 정말 구차한 변명을 막 줄줄줄 늘어났어요. 보면 뭐 거의 무슨 뭐 무슨 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줄줄 핑계가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특히나 탁현민의 이야기를 좀 제가 또 자료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탁현민은 이제 참석자들과 악수할 때 대통령의 뒤를 따라 여사님이 움직이는데 대통령 이동 시간에 따라 여사님이 미처 악수하지 못할 때가 있다. 여사님과 악수를 하지 못해 아쉬웠다면 그만인 것을 황당한 의미를 부여해 대통령과 여사님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참 못됐다. 뭘 깎아내린 거죠? 그리고 그러면 김정숙은 그럼 남편이 문재인이 악수를 한 시간에 맞춰서 자기도 바로바로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차이가 벌어질 게 없죠. 그리고 무슨 뭐 영부인이 좀 늦게 간다고 행사가 뭐 진행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착석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무슨 시간을 얘기하고 뭐 거리가 멀었다. 정말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을 그렇게 늘어놓는 것 자체가 유치찬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꼭 해야 되겠냐? 그렇게 비열하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언론도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걸 문제 제기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언론이 참 이게 언론인지 무슨 뭐 공산당 그 기관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들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말 한마디 뭐 잘못하고 글 한마디 잘못 써도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그 뭐 정치란 보면 막 1등, 2등, 3등 해가지고 막 뭐 막말 논란 뭐 무슨 논란 해가지고 그렇게 씹어대는데, 청와대에서 그런 실수할 때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막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말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론들이 헛소리를 하니까 그 날뛰는 놈들이 더 기가 살아가지고 날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을 때 언론이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6월 6일 현충일. 이 현충일에서 이제 인사를 한 걸 보니까 이 자세를 보세요, 자세를. 제가 이제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보세요. 자세가. 김정숙은 마치 아랫사람이랑 악수하는 것처럼 네. 자세를 잡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최대한 예의를 다해서 예의를 갖추는 네. 거죠.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인양반은 아니, 사실 근데 너 확대를 하니까 순간 너무 아, 이해찬 그러니까- 대표가 너무 존재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모자이크를 처리라든 지워버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손도 보십시오. 손 자세도 보면 이 위에서 내리려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약간 좀 그렇게 네. 보이네요. 아랫사람에게 한다는 듯한 이런 태도.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아니, 뭐, 쥐가 뭐 대통령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개인의 인성이 좀 덜 형성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악수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지만, 군대에서 상급자가 악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위에서 하면, 아랫사람이. 아래에서. 예, 아래서 올리는 네. 거잖아요. 딱 그 자세로 악수했다는 건 자기가 상급자다.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제1야당의 당대표와 비교했을 때 자기가 위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요. 그런 게 없죠.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하는 의전서열에는 대통령 영부인은 없어요. 의전서열상에. 예? 하지만 야당 대표는 의전서열상 매우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더 아랫사람이에요. 의전서열로 따지면은.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 개념이 없는 거죠.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행태. 참 저는 이거 좀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동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악수를 거절하거나 악수를 이게 개념 없게 하는 거는 아주 명백하고 강렬한 적대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17년 3월에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을 때 딴짓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이제 전 세계 무역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미국이 너무 불리한 그 무역을 하고 있다. 근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EU의 이제 대표로 이걸 어떻게든 매듭 지으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했던 거죠. 미국이 손해보는 걸 어느 정도 보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하지 않는다. 그런 명백한 또 강렬하게 적대감을 표현한 게 바로 이런 거고, 그리고 지난해 이제 평창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펜스 부통령께서 김영남 보고 그냥 고개 돌리고 그냥 무시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적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악수할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고위 관료들은 어르신 모시듯이 악수하고 고개 숙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보면 지금 이 정부가 과연 지향하는 방향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네티즌들의 반응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티즌들께서도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 보면 인성이 글렀더라. 욕바가지 처먹고 마지못해 하는 듯. 그리고 그 다음 댓글은 장수기 목이 어째 뻣뻣한 게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네. 이게 아까 예, 그런 생각도 나. 근데 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 1076대 431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3분의 2 정도, 66%, 67% 정도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언론에 좌파 언론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 대부분 영부인의 악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함. 뭐 영부인 악수 논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을 보여드리면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고 영부인인 게 수치다. 115대 34. 뭐 이건 더 높은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댓글을 보여드리면 너거 딸 사위는 왜 도망갔냐. 문다혜 씨. 네, 지금 이제 문다혜와 사위 서모 씨가 해외 이주해서 뭐 태국에 있다, 뭐 필리핀에 있다, 말레이시아에 있다, 뭐 싱가포르에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정부에서는 밝히지 않고 청와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아주 일침을 댓글에 남겼는데, 또 이것도 201대 23이에요. 네.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거를 뭐 좌파식으로 표현하면 국민 90% 대통령 딸과 사위의 행적에 궁금해해. 뭐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댓글을 읽어드리면 정권 바뀌면 경인선 타고 감옥 가야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경인선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경인선 가자. 경인선도 가야지. 그러니까 경인선 타고 감옥을 가면
어떻게 뭐 인천 쪽에 구치소가 있는 건가요? 네, 경인선 타고 감옥 가야지. 이것도 뭐 압도적인 그런 비율이고요. 그리고 밑에 문재앙 임기 끝나고 징역 갈 때 하하호호 웃어줘야지. 이건 약간 이제 양념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381대 그러네요. 215니까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기사를 확인하고 캡처를 하려고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이게 비공감이 확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좀 이 양념질이라고 하죠. 예, 드루킹의 일당 혹은 드루킹의 잔당 아니면 드루킹과 유사한 집단이 지금 문슬람들. 이런 예, 문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이 문재인과 이 기타 등등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한심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행동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거를 좀 뭐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과 기타 등등들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좀 이야기를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박창훈 부장님 좋은 취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이 김정숙 여사가 워낙에 돌출된 행동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체코에선 남편이 어딨냐고 뛰어댕기고 또 뭐 어디 가가지고 또 뭐 춤을 추질 않나. 그리고 또 미국 가서는 방탄소년단 춤을 추고 있는 애들 앞에 가가지고 방탄소년단을 아냐고 물어보는 이런 코미디 같은 행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특히 최근에 그 5.18 때 보여줬던 그 무례함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일인 건데 뭐 비록 이번에 악순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글쎄요. 정말 우리 박창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황교안 대표를 하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악수를 한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좀 내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동그랗게 오라우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